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이고요 오늘 지금은 오후 4시에 장 끝나지 막 됐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외국인이 그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다 급등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55포인트 상승한 3013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908포인트, 코스닥은 약 17.94포인트 상승한 9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은 지수는 좋게 마감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60일선에 안착하면서 마감을 한 게 참 다행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60일선엔 오지 못하지만 밑에 하방 라인 잡으면서 마감한 게 그나마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은 크게 터지진 않았고 외국인의 좀 매수세에 의해서 크게 올라왔었고, 오늘 옵션 만기일임, 선물지수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좋게 마감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은 아직까지 좀 상방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좀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세에 의한 반등, 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추이로 돌리기에는 일단은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좀 지켜봐야 될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진 종목들에서는 제가 가진 종목들은 SL이 9.3% 급등했고 2차 전지 관련주 급등했고 호전실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장부품주들이 좀 오늘 좋았습니다. SL이나 평화전공 좀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전장부품주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았고요. 지어소프트가 12%, 13% 가까이 급등했네요. 최근에 많이 빠져서 조금 너무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어제 종가에 좀 매수하려고 했는데 일단 가진 자금이나 좀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좀 못 사긴 했는데 일단은 좋은 종목은 어쨌든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많이 올랐고, 좀 기존에 많이 빠졌던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오늘 스판덱스 가격이 68%가 올랐다고 하면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부터 갭상승하면서 시작했는데 결국 1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일단 한번 리포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보여드리는데 아직도 쌉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효성 TNC가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밖에 안 돼요. 1조 8천억 밖에 안 되고 4분기 영업이익이 1,400 나왔습니다. 1,400 나왔고,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스판덱스 가격 상승으로 더 좋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중국의 스판덱스, 효성이 아마 2위 업체일 겁니다. 2위 업체이고 3위 업체인가? 중국의 스판덱스 3위 업체가 시가총액이 8조인가 9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 어떤 동일 피어 그룹에 비해서도 워낙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싸다. 좀 그렇게 좀 평가를 내리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역시나 오늘은 좀 바이오주들, 마이크로바이옴주 안 좋았고, 그리고 경기 방어주가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성장주가 올라가면 경기 방어주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금융주 볼까요? KB금융 당연히 안 좋죠. KB금융 안 좋고, 한국전력이나 유틸리티 관련 시크리컬 관련주들은 오늘 좀 약보합이나 조금 약간 강세를 보였고, 성장주 위주의 오늘 좀 많이 오른 장이었다고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코스피 지수는 오르는데 이런 주식들은 빠지고, 그리고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는데 왜 이런 종목들은 오르는지 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금리가 오르면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시크리컬 관련주가 오르는 게 당연하고, 성장주는 당연히 빠지겠죠. 빠지는 거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성장주가 오르고 시크리컬 관련주는 떨어지겠죠. 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주식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강원랜드 한 100주 추가 매수했고, 파트론을 약 900주 추가 매수, 효성중공업 좀 추가 매수했고요. 코인테크와 그리고 효성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추가 매수했습니다. 매수했고, 일별 손익을 보자면 오늘은 플러스 1500이 됐습니다. 플러스 1500이 됐고, 3월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 1200이죠. 1200이고 11월부터 보면은 아직 다시 1억으로 좀 누적 수익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오늘 뭐 나온 리포트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CDF가 요즘 조금 얘기가 많은데, CDF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자금이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이 자금을 가지고 10배까지 살 수 있는 게 이제 CDF 거래라고 합니다. CDF 거래라고 하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자산이 아마 5천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전문 투자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분들도 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중요한 건 예전에는 비과세였습니다. 비과세였는데 올 4월부터 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이 물량이 아마 3월 말까지 계속 나올 걸로 추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물량은 그 외국계 물량으로 잡힙니다. 외국계 물량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외국계 물량으로 잡히고, 보면은 이 거래는 해외 프라임 브로커를 대상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막 이상하게 그 외국계 이런 어떤 UBS, JP 모간, CS,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런 물량이 나온다면 아마 그 개인들의 CFD 매도 물량이라고 좀 의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관련 기업 리스트라고 이게 뭐 정확하지 않지만, 애널리스트가 이런 관련 기업들이 그 CDF 거래가 많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종목들이고요. 그 아마 요 물량은 아마 3월 말까지 계속 나올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좀 주가에는 많이 안 좋은 부분이죠. 많이 안 좋은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어디 있죠? 전리자전거. 이노션의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저도 이노션을 뭐 한 61,000원 정도에 매수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그 21년 1분기 영업이익은 약 295억 원 전망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그 전망이 좋다고 판단되는 섹터는 우선은 반도체 관련, 그리고 전기차 관련,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전장 부품주,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주라고 하면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품주, 친환경 부품과, 그리고 배터리도 포함이 되는데, 배터리는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멀티플이 높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보다는 그런 어떤 전기차 부품, 제가 보유한 SL이나 평화전공이라든지 모베이스라든지 그런 관련주, 그리고 MC넥스나 파트론 같은 어떤 그 기존에는 그 이게 전장 부품주인데, 기존에는 어떤 그 아이폰이나 그 저기 5G 폰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사진 촬영 그 뭐라고 해요? 카메라 관련주가 어쨌든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 카메라가 많이 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관련주들이 저는 참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전장 부품인데, 저는 그 크게 이 세 가지 섹터를 올해 좀 크게 어느 정도 가치도 있으면서 그
기본적으로 그 주가도 멀티플도 상당히 저렴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크게 성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노션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와 기아차의 광고를 대부분 다 해주는 업체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새로운 그 어떤 아이오닉이라든지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면 뭐 결국에 이노션이 광고를 해주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같이 수혜를 본다고 되시면 되겠고,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최다 나왔고, 그리고 1분기에도 영업이익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주가는 아직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게 있고요. 보시면 뭐 거의 쩔어 있죠. 전년 고점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거의 쩔어 있고, 근데 뭐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고, 언젠가는 이것도 치고 올라가리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예전부터 샀다 팔았다 했던 종목인데 여기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짧게는 10% 그리고 길게는 한 30%까지 좀 수익을 예상하면서 좀 가지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는 종목이고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보고서를 보여드리고, 이 보고서 중에 이게 삼성증권에서 쓴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그저껜가 나온 보고서입니다. 쇼티지를 보다라는 그런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쇼티지를 보다라는 보고서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 뭐 영화의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그런 어떤 영화가 있었죠. 그걸 패러디해서 만든 건데 이제 그거를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쇼티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쇼티지를 보고 있는 게 나쁜 쇼티지, 좋은 쇼티지, 이상한 쇼티지, 그리고 숨겨진 쇼티지, 뭐 이렇게 한 4가지 테마로 봤는데, 일단은 나쁜 쇼티지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죠. 돈을 많이 풀어서 이게 좀 나쁜 쇼티지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돈이 회수가 되면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 다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이게 나쁜 쇼티지로 봤고, 그리고 밸류 체인에서 발생하는 쇼티지, 이건 뭐냐면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외국과 그 해외의 어떤 그런 유통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지 못하면서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풍부하고, 뭐 어떤 나라에서는 원자재는 원재료가 풍부하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부족하고, 이런 어떤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따라서 이제 발생되는 쇼티지, 이거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쇼티지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자동차 반도체가 요즘 많이 쇼티지가 나고 있죠. 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쇼티지가 나는 거고, 세 번째는 혁신과 현실 사이의 쇼티지. 왜냐면은 혁신은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거의 4차 산업혁명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혁신은 빨리 되지만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에서 인한 괴리에 대한 쇼티지, 이제 그거를 받고, 숨겨진 쇼티지는 뭐냐면은 그런 어떤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그 틈새 시장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 좀 이렇게 4가지로 보는 쇼티지고,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4가지의 쇼티지에서 이제 숨겨진 혜택에 관한 그런 수혜주로 이제 나온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어떤 이상한 쇼티지, 반도체 소재, 자동차 반도체, 화학, 조선해운 이렇게 받고, 좋은 쇼티지는 뭐냐면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변하면서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되는 주, 역시 메모리, 배터리, 코로나의 백신 원료, 좀 이렇게 본 거고, 숨겨진 쇼티지는 틈새 시장에서의 수혜주, 반도체 장비, 원익 IPS, 유진테크, 뭐 좀 이렇게 보는 부분인 겁니다.
저도 좀 요것 중에 세 번째 내용에 공감하는 게, 어쨌든 지금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지금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시장이고, 예전에 리포트를 읽어본 바에 의하면 항상 그 1차에서 2차 산업, 2차에서 3차 산업으로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하는 과정에서는 주가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해 왔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미국의 어떤 그런 어떤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떻게 4차 산업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이 삼성증권에서도 보고 있고요.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어떤 큰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뭐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면은 뭐 뻔하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자연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부분, 크게 이런 부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은 뭐 금리 때문에 지금 그런 성장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좀 많이 저렴해지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저렴해졌을 때가 마지막으로 매수 기회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뭐 그냥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을, 제가 뭐 이 종목을 사라 마라 할 건 아니고, 뭐 제가 방송하는 이런 유튜브도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줬습니다, 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주가라는 게 결국 그 기업의 이익이 오르면은 주가도 언젠가는 오르게 돼 있는 전제하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이 내년에도 오르고 내후년에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긴 호흡으로 보고 지금 저렴하게 지금 주가가 있을 때 사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보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지금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조금씩 반등하거나 아니면은 약손실을 하면서 좀 정리하면서 그런 어떤 주도주가 지금 싸졌을 때 조금씩 옮기려고, 투자하려고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좀 투자로 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제가 뭐 갑자기 주식이 뭐 내일 오를지도 모르고 떨어질 수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당장 내일은 모르지만 우리가 2, 3년 그리고 3, 4년 후는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전기차가 지금 내연기관차를 대체해서 가고 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거시적인 미래는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와닿지 않는 거기 때문이지, 이거 아까 그 삼성증권에서 얘기한 현실과 혁신 사이의 괴리, 지금은 그런 괴리에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간만에 폭등장이라 뭐 다들 좀 기분이 한시름 났다라고 좀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럴 때 또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좀 긴 호흡으로 한 달에서 길게는 2달까지는 그 코스피가 진짜 이 반등을 주는지 한번 보시면서 좀 천천히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